Everybody was kung fu fighting. Those cats are fast, I'm not.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재밌어요. 잘 다녀올게요. 청소하고 있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출발! 계속 엄마를 보고 있어도 되고 저기를 봐도 돼.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작.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등학생과 함께하는 로마 시즌 1. 좋아요. 자, 시작할까요? 대사를. 같이 할까 동시에? 안녕하세요. 좋았어. 하나, 둘, 셋.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등학생과 함께하는 로마라는 테마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좀 드리게 됐어요. 저는 한 25년 전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밀라노 국립미술원 브레라라는 곳에서 무대 디자인 전공을 했었고요. 한국에 돌아와서 무대 디자인 일을 하면서 여러 연극 영화과들의 극장사, 공연예술에 의해 뭐 이런 수업들로 강의를 하고 있는 박경이라고 합니다. 이번 로마 여행은 특별하게도 우리 아들과 우리 조카,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같이 로마를 갔었는데요. 가기 전에 저는 나름대로 되게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막 책을 많이 읽고 제가 이제 이 아이들과 그리스 로마 문명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되게 연구를 많이 하고 이제 떠났는데요. 저희 아들은 로마 여행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재밌었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다시 가고 싶다는 얘기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작으로는 성공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아직 세계사라는 수업을 듣지 않은 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이 그리스 로마 문명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거에 되게 포커스를 맞춰서 저는 이제 여행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여행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여행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 피렌체가 나오는 여행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 근데 그때 우리 아들이 저한테 정말 엄청난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이 제가 여행을 준비하는 어떤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다비드를 보면서 왜 저 그리스 신들은 고추가 저렇게 하지 마. 아니야. 왜? 아니야. 이거 너무 중요한 질문이라니까. 아니 이 질문이 왜 중요한지 들어봐. 들어봐. 이 질문이 왜 중요하나? 저도 사실은 바티칸에서 시스티다 성당 위에 천지창조 그림, 그 다음에 다비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석고상들을, 그리스 신들의 그 석고상들을 보면서 좀 물건이 작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탈리아 유학 시절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그거를 의문을 파헤쳐 보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것은 마치 이 거꾸로 있는 그리스 로마사라는, 제가 이 책을 가기 전에 부모님들한테 되게 추천해 드리는데, 이 게릿 라이언이라는 미시건 대학의 그리스 로마사를 강의하는 교수예요. 이분이 학생들을 데리고 그리스 로마 박물관을 갔는데, 그 대학생이 박물관에서 나오면서 교수님 질문이 있다고, 왜 저렇게 신들이 다 벌거벗고 있냐, 모든 조각상들이. 그래서 게릿 라이언이 이 책을 쓰는 어떤 그 포커스가 이때 그리스 로마의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함께 그 시대 속으로 가서 상상해보는 것으로 그리스 로마의 역사를 공부하게 하는 것이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가장 재미있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게릿 라이언 교수님의 책을 읽고 그거를 한번 공부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 거꾸로 읽는 그리스 로마사에 나와요. 왜 그런 성자들과 거기에 나오는 뭐 신들이 그렇게 그 물건들이 작은가. 이거는 그 당시 지성의 상징이었거든요. 저희 남편도 연극영화과 교수인데 저희 남편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르네상스 시대 조각상들은 인체의 비율과 아름다움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 성기를 작게 함으로써 글로 이제 시선이 가는 거를 피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게릿 라이언은 이 사안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예전에 그리스에서 올림픽이 처음 생겨난 거 아시죠? 이럴 정도로
사람들이 운동 경기를 굉장히 중요한 어떤 행사로 국가 행사로 했었거든요. 마치 올림픽, 지금 올림픽처럼. 그런데 이때 그리스 시대 옷 같은 거 보면 다 이렇게 막 칭칭 감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재봉이 잘 돼 있어서 몸에 쫙 붙는 무슨 스포츠웨어 이런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 시대에. 사람들은 다 칭칭 감아서 있었기 때문에 운동 경기를 할 때 이게 얼마나 걸리적거리가. 그러니까 이제 옷을 홀랑 벗고 알몸으로 운동 경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 경기에 참가하는 남자들은 거의 굉장히 몸이 아름다웠을 거 아니에요. 근육도 좋고 몸의 비율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조각가라면, 내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라면 이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이 아름다움은 마치 신성 시대는 신을 묘사할 때 그 아름다운 완벽함으로 이제 묘사를 하는 거지, 그때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남편의 이야기처럼, 다른 교수님의 말처럼 비율을 중요시해서 고개 작게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런 책들을 보면서 나는 뭐 여러 가지 책을 본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재밌었어요. 이거는 알베르토 안젤라라는 이탈리아 사람이 쓴 책인데, 고대 로마인의 24시간. 이래서 아침 동틀 때부터 밤 늦게 잠자기 전까지 로마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다는 그걸 유적지를 이렇게 예로 들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였고, 책이었고, 또 이것 같은 경우는 뭐 김상근이라는 분께서 나의 로망 로마라는 이 책도 사실은 유적지별로 굉장히 재밌게 인문학적으로 잘 정리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 같은데, 이건 일본 사람이 시오노 나나미라는 사람이 쓴 노마인 이야기라는, 이거는 이제 아주 좀 개인적인 그 사람의 의견이 좀 많이 피력이 된 이런 책들인데, 이것도 어쨌든 이런 책들이 거의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건축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삶을 좀 잘 생생하게 적어놨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아이들과 여행을 준비하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책들인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로마를 뭐 7, 8번째 뭐 이렇게 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횟수로 방문을 했었어요. 왜냐면 유학 시절에는 바로크나 르네상스나 이런 건축물을 공부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건축물 앞에서 뭐 스케치를 해가면서 그 양식사를 공부했던 세대니까, 저는 불과 뭐 2000년대 초반, 2006년에 제가 2007년에 졸업했으니까 2000년에서 2006년 사이에 이제 로마를 몇 번을 갔었죠. 실제로 그때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바티칸 미술관에 사람이 얼마나 없었냐면, 내가 일본 친구랑 바티칸 미술관을 처음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한참 공부하던 게 그리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같은 그런 인류학 수업을 듣고 그거 공부할 때였어. 근데 어느 방으로 딱 가니까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 기억나지? 그때 플라톤이랑 아리스토텔레스가 중간에 서 있고 나머지에 막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근데 내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공부했던 거, 뭐 대학 공부도 마찬가지까지 공부했던 것들은 대부분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막 받아줬고 외워서 시험 치고 뭐 이런 공부였잖아, 나한테는. 근데 그리스 시대에는 플라톤이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이게 레츠용은 아주 작은 부분이고 디스코스용 이렇게 해서 항상 대화를 통해서 선생과 제자가 함께 성장하는 그런 교육 방식이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너무 그럴싸해 보이는 거야. 내가 공부를 했을 때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지. 그리스 사람들이 교육부터 뭐 극을 쓰는 것부터 뭐 축제부터 너무 앞서 나간 어떤 문명이라는 생각에 되게 막 판타지를 갖고 있다가 그 아테네 학당이란 그림을 보는 순간 그 일본 친구한테 좀 창피한데 좀 많이 울었어. 너무 감동받아갖고 그 그림을 보면서. 근데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잖아. 솔직히 바티칸에 갔을 때 사람이 너무 많고 어딜 가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람이 쓸려다니는 그랬어가지고 그런 감동을 받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그림에 내가 받았던 어떤 그 예술작품에 대한 감동? 그런 것을 받으려면 첫 번째 필수 조건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된다는 거. 부모님이든 학생이든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꿀팁을 좀 들어서, 저도 이제 콜로세움이면 콜로세움, 포로 로마노면 포로 로마노, 아니면 뭐 바티칸이면 바티칸, 이렇게 좀 그 유적지별로 좀 들어가서 덜 시달릴 수 있는 꿀팁을 조금 정리를 할 테니까 그거를 좀 듣고
이제 거기에 방문을 하면 조금 더 사람이 없을 때 작품들을 조금 진지하게 쳐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다음번 이야기는 우리가 콜로세움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다시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 콘텐츠도 기대해 주시고 호진이와 함께 아들과 함께하는 콘텐츠에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인트로 다시 하자. 인트로. 안녕. 아자. 같이 안 하고.